오늘은 그 1789년에 창업한 일본의 식당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시 에도에는 화재가 자주 일어나서 일반 가정에는 취사 시설, 불을 잘 쓸 수가 없었어요. 불을 쓸 수 있는 곳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현미를 도정을 해서 이제 깎아서 백미를 만들면은 그 밥을 좀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그 에도병이라고 하는 희한한 그런 병이 에도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 유행했다 그래요. 지방의 이제 사람들이 에도에 있는 동안 이렇게 비실비실 앓다가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면은 다시 그 증상이 사라지고, 그래서 나중에 에도 사람들은 이 음식을 먹으면 이 에도병에 걸리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됐다 그럽니다. 1789년에 창업한 이 식당도 바로 이 음식을 파는 곳이었는데요. 정답은 소바입니다. 소바. 한국말로는 메밀이죠. 메밀. 사실은 230년 전에 도시 한복판에서 소바집을 개업한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면을 삶고 헹구고 해야 되는데 이때 웬만한 음식보다 몇 배나 되는 그런 물이 필요합니다. 또 신선한 재료가 항상 공급되는 그런 서플라이 체인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에도에서는 이러한 소바집 비즈니스가 가능했을까요? 여기에 에도가 지금 있습니다. 에도 막부가 이제 성립이 되어서 에도 시대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그 에도라고 하는 땅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처음에 자기가 가고 싶어서, 자기가 원해서 간 그런 땅이 아닙니다. 사실은 에도는 아주 갈대밭이 무성한 그런 작은 어촌에 불과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왜 갑자기 자기의 본거지를 놔두고 이제 에도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갔냐? 그것은 당시 이제 일본을 통일한 최고 권력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에야스 공, 내가 간또 평야를 관동에 있는 이쪽 땅을 넓게 줄 테니까 에도로 옮겨가시오. 당대 최고의 실력자 권력자 히데요시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놓으라고 이에야스가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의 쫓겨가듯 간 곳이 이제 에도입니다. 여기는 비만 오면은 하천이 막 범람하고, 항구인데 하구, 강하고 이 바다가 만나는 곳은 갈대가 뒤덮인 그런 습지라서 사람이 살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요 해안도 얕은 어울이 많아서 배를 댈 수도 없고, 굉장히 하여튼 난감한 그러한 곳이었는데, 이에야스는 이 척박한 이 환경에 실망하지 않고 차근차근 에도를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도착해서 가장 먼저 지시한 것이 뭘까요? 가신들의 주거지부터 최우선적으로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매일 지도를 펴놓고 이제 일종의 에도 개발 플랜을 짜는 겁니다. 부동산 개발, 도시 개발을 하는 겁니다. 지형적 특성상 에도 개발은 치수 사업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야스가 추진했던 그러한 에도 개발의 어떤 그 요체는 수송을 위해서 인공의 물길을 뚫는 겁니다. 또 자연 물길의 흐름을 바꿔서 이러한 범람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땅이 없으니까 거주지와 경작지를 얻기 위해서 그냥 아예 수면을 메워서 간척을 하는 그러한 그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 규모가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였습니다. 도쿄에 여행을 가보시면은 뭐 우찌보리, 소또보리 그런 지명들이 많이 있는데요. 요 호리라고 하는 이런 지명이 인위적으로 판 그런 물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 에도에서 조금 떨어진 요 치바 쪽에 가면은 교토쿠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질 좋은 소금이 만들어지는 염전이 있었습니다. 요 꽤 거리가 됩니다. 한 3, 40km 되는 이 거리를 물길로 뚫어서 교토쿠의 염전에서 에도성까지 바로 소금이 운반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운하를 그냥 동서남북 종횡무진으로 에도 시내 전역에 그 건설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1789년에 개업한 소밭집 기억하시죠? 그 소밭집을 하려면 이제 메밀쌀을 산지에서 운반해 와서 이제 가게에서 갈아서 이제 재분을 해서 가루로 만들어서 이제 만들어야지 그 제대로 된 맛을 낼 수 있는데 지금 말로 하면은 어떤 뭐 택배업자라 그래야 될까요? 당시 민간 운송업자들에게 의뢰를 하면은 신슈, 지금의 나가노현입니다. 이쪽에서 생산된 그러한 메밀이 한 뭐 3일에서 일주일 정도면은 가게까지 에도까지 도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배송망, 이러한 그 운송망이 발전을 합니다. 간장이라든지 뭐 갓지오부시랄지 이러한 재료들은 오사카하고 요 해운을 통해서 전국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 해운망을 통해서 에도로 어떤 뭐 상시, 수시로 어떤 반입이 됩니다. 에도가 그 항구가 바닷가 주변에 위치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먹을 식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물을 파면은 이제 소금물이 나와 버리니까 마실 수가 없습니다. 당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비롯한 그 가신단이 생각해낸 것은 요즘 말로 수도를 만드는 겁니다. 수도. 저 위쪽 상류에서 맑은 물을 끌어와서 에도에 그걸 식수로서 공급하는 겁니다. 이걸 다마가와 상수라고 하는데 인공 물길의 길이가 무려 40km. 당시 뭐 펌프 같은 그러한 인공 동력이 있었던 그런 시대도 아니니까 오로지 자연적인 낙차를 이용해서 물을 보내야 되는데 1km당 한 2m 정도의 표고차가 유지되어야 물이 안정적으로 상류에서 에도까지 흘러올 수 있습니다. 고도의 토목 기술, 그 측량을 잘해야 되고요. 또 잘 굴착을 해야 되고 또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까 그만한 경제력이 있어야 되고 당시 에도에는 이러한 사회 인프라가 기획이 되고 실행이 되어서 이렇게 에도 시민들에게 수도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야스가 내가 에도를 한번 개발해 보겠어 라고 이제 마음을 먹은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일본의 그 이후의 역사를 바꾼 그런 첫 번째 우연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일본 역사에 또 다른 우연적인 그런 요소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이에야스가 쇼군이 돼서 이제 통치를 해야 되는데 자기의 지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어떤 그 계책이 있는데 일본의 역사에 그러한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본에는 다이묘라고 해서요, 각 지역을 통치하는 일종의 영주들이 있었습니다. 막부를 개창한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는 가장 중요한 그런 눈앞의 과제가 전국의 다이묘 세력을 견제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릴 텐데요. 이에야스는 요책을 하나 떠올립니다. 그 당시엔 일반적으로 인질 잡지 않나요? 인질, 전근대 봉건 사회에서 경쟁자의 세력을 어떤 뭐 억제하고 견제하는 가장 유효한 정책 중에 하나인데 이에야스는 그냥 아예 제도화를 해버립니다. 참근 교대제라고 하는데요. 전국의 다이묘들에게 1년 동안은 에도에서 거주하다가 1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다시 내려가서 1년 동안은 자신의 그 영지를 또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에도로 올라와서 1년 동안 지내게 하고 에도와 자기 영지를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그러한 인질 제도를 만듭니다. 지금 이 그림이 당시 쯔야마번이라고 하는 곳에 참군 교대를 할 때 하는 그 행렬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뒤로도
무려 6매의 행렬도가 계속 이어지고요. 그 총 길이가 무려 13.4m나 되는 굉장히 큰 그림입니다. 나와 있는 인원을 세보면은 무려 812명이나 됩니다. 이 참군교대제가 어떻게 일본을 송두리째 바꾼 그러한 우연의 하나에 대한 해당한다고 하는 걸까요? 그거는 바로 일단 이동을 할 때 그냥 공짜로 이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용을 뭐 1인당 뭐 이를테 뭐 현대 화폐로 한 6,000엔 정도, 하루에 한 한국 돈으로 한 6만 원 정도 뭐 될까요? 지금 공무원들 국내 출장 갈 때 그 정도의 뭐 여비가 산정이 되니까 뭐 그걸 기준으로 한다고 봐도 엄청난 돈이 길에 뿌려지게 됩니다. 그러한 다이묘가 전국에 270여 가문이 있었으니까 다이묘들이 세금으로 걷어서 자기 재정으로 쌓아놨던 돈을 전부 다 길거리에 써야 되는 그러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더군다나 그냥 여행 한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도에 도착하게 되면은 에도에서 1년을 살아야 되거든요. 이 에도에 체제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그러한 또 체제 비용이 또 어마어마합니다. 다이묘의 지출은 누군가의 수입이죠. 에도나 오사카 같은 그런 대도시의 상공인과 노동자들에게 그 돈이 이제 들어간 겁니다. 현대적으로 말하면 일종의 낙수 효과입니다. 외식업, 공예업, 운수업, 섬유업, 출판업, 향락 산업에 이르기까지 현대 도시를 방불케 하는 다양한 상업 활동이 이제 에도 일대에서 이제 흥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 1789년에 개업한 에도의 소밭집이 어떠한 환경에서 어떻게 장사를 했을지 좀 상상이 되시나요? 그 당시 소밭집은 마케팅도 했습니다. 지금이랑 비슷합니다. 그 어떤 식으로 경쟁을 했는지 잠깐 좀 보여드리면요. 이 책자의 제목이 뭐냐면은 에도 카이모노 히토리 안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대략 한 3,000개 정도의 그 에도 시내에 있는 그런 상점 리스트가 이제 게재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소바 식당도 이 책자에 자기 그 이름이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러한 그 쇼핑 가이드가 나올 정도로 상업이 발달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하여튼 뭐 놀라운 얘기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도 이어집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신의 한 수가 된 인질정책, 성공은 능력과 운으로 구성된다로 하겠습니다.